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올해 31, 요즘 말로 갓생을 살고 있는 싱글 여자입니다. 왜 갓생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파혼을 계기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저는 30이 넘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리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몸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밥도 내 손으로 직접 해먹는 거 귀찮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먹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파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일 때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내 가족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어줄 거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혼한 이유는 슬프지만 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배우자도 배우자이지만 그 사람 가족들,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절대로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석 달 남짓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파혼도 슬프고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도 슬프지만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간신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파혼을 후회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 헤어진 예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 쪽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저는 예전 남자친구가 아닌 그 엄마한테 꽤나 시달렸어요. 본인이 파혼하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다시 저에게 결혼을 고민해보라며 아들 한번 살려달라, 자기 집안 좀 봐달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내가 파혼 얘기한 건 일단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나도 잘 몰라서 한 소리지 너 멀쩡한 거 내 눈으로 봤으면 그랬겠어? 부탁이니까 다시 마음 돌려먹고 어찌 나 한번 도와줄 수 없을까? 먼저 파혼하라고 하신 분이 다시 마음 돌리라는 말을 하시다니 우습네요.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감당하실 일이니까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본인 입으로 내뱉은 파혼을 번복하겠다며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참 좁다고 파혼을 선언하고 저에게 모진 말을 서슴없이 했던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과 갑을 관계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이 의뢰 입장이 되니 저에게 파혼 번복까지 해가며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실제 모습을 전부 확인한 저로서는 다시 연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사실 자기 어머니 말에 제멋대로 휘둘린 남자친구가 가장 문제라면 문제였죠. 원래 사귈 때부터 우유부단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 결국 저보다는 자기 엄마 말을 듣더라고요. 일단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지금은 공무원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30살 시험 보고 합격해서 아직은 말단입니다. 지금은 잠시 질병을 이유로 휴직 중이에요. 저희 친정은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의 기준이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지 여부로 따진다면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저는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중학교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저와 동생을 고생해가며 키우셨어요. 엄마는 지금 퇴직하셨지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도 교사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친가 쪽 도움은 받을 수 없었지만 엄마 외가 쪽으로 삼촌이 좀 잘 사는 편이라
우리 집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삼촌은 중소기업 제조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살면서 아빠 빈자리는 거의 삼촌이 채워주셨죠. 어쨌든 아빠가 우리에게 집을 해놓고 가셨다는 것도 다행이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은 엄마와 우리 자매에게 신경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외삼촌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동생을 거의 친자식처럼 신경 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외삼촌을 거의 아빠나 다름없이 따랐고요. 그래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와중에도 외갓집 덕에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건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교사셨기 때문에 저와 동생에게 각별하게 교육열을 보이셨고 두 딸을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다만 저는 그런 엄마의 노력과 달리 조금 힘든 10대를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아마 제가 성격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로 고졸 후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후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마다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대학교의 재수학원 코스로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가 측은하고 이해가 갑니다. 엄마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엄마 도움을 거부하고 무조건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살았어요. 참 철이 없었던 때였는데 지금은 엄마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여유롭게 웃곤 합니다만 엄마는 아마 저 지켜보시면서 속이 많이 썩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외삼촌도 그때 저 방황하는 거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제가 학교 자퇴할 때 친구 문제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한다며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삼촌한테 힘든 일 있으면 말했어야지.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그게 해결이 되었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삼촌은 니들 시집 보낼 때까지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줄 거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힘들 때는 가족들이 제일 큰 힘이 되는 법이야. 네가 가족이 없냐 돈이 없냐. 든든한 삼촌도 있고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삼촌, 아무튼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사소한 것도 엄마랑 삼촌한테 다 상의하고 결정할 거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엄마나 외삼촌에게 제가 힘든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엄마나 외삼촌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철이 들었는지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남자친구를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에서 만나 쭉 연애를 해왔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 다 계시는 평범한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20대부터 만나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나름 그 시절에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았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만났으니까요. 한창 좋을 때 서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딸을 가진 입장이셔서 그랬는지 남자친구를 굉장히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성급하게 사위처럼 여기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러다 제가 계속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눈치니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지야, 너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고민해 봐야지. 지금은 서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 아직 결혼 생각까지는 안 해. 그렇구나. 혹시 남자친구 엄마도 너 만난 적 있니? 응, 나 만나는 거 알고 계셔. 자주는 아니고 두세 번? 같이 식사만 한 적 있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건 물어? 왜긴,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30이잖아.
결혼을 고민할 때니까 그렇지. 그 집에서는 너 보고 가타부타 말은 없어? 혹시 너 흠잡힐 것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엄마도 참, 내가 흠잡힐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쓸데없는 걱정 마, 엄마. 남자친구 부모님 나한테 뭐 흠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야. 엄마는 혹여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제가 밉보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결혼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터라 엄마가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엄마 마음으로는 제가 아빠가 안 계시니 더 마음이 불안하셨을 테고요. 사실 엄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모는 제가 마치 자기 아들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여자로 취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연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물으시는 말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자식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궁금해 하시는 거야 비슷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래, 둘이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고? 만난다는 여자가 있다길래 바뀌었나 했더니 너를 아직도 만나길래 놀라긴 했어. 어쨌든 둘이 연애하는 거야 한창 때니 좋겠구나. 아참, 엄마가 교사시라고? 그럼 아버지도 교사시니? 아, 네, 맞아요. 근데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쭉 엄마가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 그러니? 나는 몰랐다, 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시시콜콜 뭘 얘기하는 법이 없으니 이렇게 너한테 직접 물어서 알게 되는구나. 그럼 엄마는 재혼은 안 하셨고? 네, 아직 혼자세요. 아, 그건 대단하시네. 그래도 자식들 먼저 생각하고 재혼을 안 하셨는가 봐? 이때부터는 어머니 질문이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빴는데 뭐가 그리 궁금하셨는지 저에게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네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물어도 될까? 남자친구 역시 자기 엄마가 너무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출 이유도 없는 거니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 아빠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요. 손도 제대로 못 쓰고 발병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암? 아우, 무서워라. 우리 집안에는 암으로 고생한 사람은 없어서 나는 잘 몰라. 아무튼 너희 엄마가 딸들 혼자 기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래도 교사시라니 딸내미들 교육은 잘 시켰나 봐. 너도 똑똑했으니 대학도 좋은 데 갔을 테고. 예비 시모는 말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저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단 하나, 예비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말이 있어요. 뭐 어쨌든 둘이 연애하는 건 좋다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 아니냐? 니들이 연애하는 건 말릴 생각 없어. 그런데 어린 나이 아니니까 서로 몸가짐 조심해라. 내가 더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 믿는다. 아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요. 내 여자친구 기분 나쁘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를 못했는데요. 어쩐지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실컷 연애하고 노는 건 상관 안 할 테니 아들과 결혼까지는 넘보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예비 시모를 만나고 나서 결혼말 나올 때까지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가의 얼굴을 알렸으니 남자친구나 저나 무슨 때가 되면
선물만 보태드리고 챙겨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가 몸을 혹사시키는 직종이 있어서 미래가 안 보여 퇴사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다행히 1년 만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너도 이제 30이잖아.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근데 결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지. 나 지금 모은 돈도 없는 거 알잖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공부하면서 쓰고 지금 고작 2천만 원 있는 게 전부야. 이걸로 결혼을 하자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신혼집은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해도 되잖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되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힘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들 기특해 하실걸? 막 공무원에 임용되어 적응하느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인가 싶어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준비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각자 힘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정말로 저와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말이 없길래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결혼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래, 안 본 새 너는 공무원 합격까지 했다니? 참 잘했구나. 여자한테는 그만한 직업이 없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얼굴도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축나 보이는구나. 저도 이제 30이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제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이나요, 어머니? 아무래도 20대는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민서이가 얘기했지? 우리 집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니들 결혼한데도 많이 도와줄 여력이 없어. 나는 사실 민서이가 조금 더 늦게 결혼해도 될 것 같다만 어쩌겠니.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시켜야지. 둘이 맞벌이하면 안정적으로 돈 모을 수 있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믿고 맡기마. 어머니는 제가 안 본 사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또 시댁 도움 없이 자력으로 결혼하겠다고 하자 반대를 못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하필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 돼서 남자친구 가족이 살던 집에 대출도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 역시 어쩔 수 없이 인근 공장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아들 장가 보내기 좋은 여건은 아닌 게 맞죠. 하필 가세가 기울고 있을 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보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버는 돈을 조금 더 부모님에게 보태서 도와주길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아들이 아까운 티를 내내 내시면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야 제가 쭉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라 결혼하겠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다지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내길 기다리셨다는 듯 통장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이제는 줘야겠네. 이거 받아서 결혼자금에 보탰어. 이게 무슨 통장이야, 엄마? 엄마 노후자금으로 써야 하는 통장 아니야?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한다고 했잖아, 엄마.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이건 넣어두고 엄마가 써. 군말 말고 어서 받아. 이거 네 삼촌이 너희 중학교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이야. 너희 시집갈 미천 아빠 대신 마련해준다고
삼촌이 너 시집 간다고 하면 내어주라더라. 이거 받아. 네 동생 시집 갈 때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통장을 봤더니 1억 가까운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외삼촌이 저랑 동생을 위해 10년이 넘게 달 그 돈을 넣으셨다는 사실을 그날 엄마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니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삼촌이 너 시집 간다고 하니까 울먹거리더라. 서운해서 시집 못 보낼 것 같대. 아무리 니들 힘으로 결혼한다고 하지만 가진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 그게 쉬운 일이야? 엄마가 당연히 보태주는 게 맞지. 이건 일단 삼촌이 주는 거니까 받아. 엄마는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도와줄게. 그리고 날 잡아서 삼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려. 알았어, 엄마. 삼촌 만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버진 로드도 같이 걸어달라고 부탁도 해야겠다. 그래. 삼촌이 아마 너 손잡고 걸을 때 오열할걸? 엄마는 웃을 것 같은데 삼촌이 더 걱정이다 얘. 너희 시집 보내는 거 상상만 해도 짜증난다고 난리더라. 삼촌은 제 결혼식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셨답니다. 저와 동생을 위한 삼촌의 사랑은 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견례 할 때는 삼촌이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때 엄마와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얘기를 잘 나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외삼촌 도움으로 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는지 상견례 하는 내내 아들 가진 집안에서 많이 못 보태서 미안하다며 결혼식 과정은 당사자 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 짓이나 예단이나 혼수로 갑질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내심 걱정을 했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몇 번 배웠을 때 저를 은근히 아들과 결혼할 여자로 보지 않으셨던 기억이 나서 더 긴장했었는데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양가 도움 없이 하겠다고 해도 부모님 도움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외삼촌이 보태준 돈 덕에 여유 있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준비하는 틈틈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신혼여행비를 부담해 주기로 하셨고 제 예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결혼은 이듬해 봄으로 잡았고 결국 8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결혼 날짜를 빨리 당기고 싶어 했지만 원하는 날짜는 전부 식장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자고 마음 먹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시죠? 요즘은 결혼 전엔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로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강검진이에요. 마침 직장에서 검진을 하기도 해야 해서 남자친구와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한 건강검진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초음파를 하는 와중에 갑상선에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목에 대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갑상선 양성 결절로 보기에는 모양이 이상하다며 암인 것 같다고 말했고 바로 세침 검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체질이긴 했지만 운동 부족이려니 여겼고 그리 아픈 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증상도 없었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 왈 본래 갑상선암은 이런 검사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결과가 나아봐야 알겠지만 생긴 모양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의사가 바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예상에 없던 조직 검사를 바로 그날 했습니다. 3군데를 주사바늘로 목에 직접 넣어 조직을 빼는 새침 검사였어요. 하고 나서 얼떨떨한 상태에서 같이 건강검진한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요. 암일 수도 있다더라 얘기하니 남자친구는 당사자인 저보다 더 놀라더라고요. 뭐? 갑상선 암인 것 같다고? 설마, 아니겠지. 너 평소에도 아픈 데도 없었잖아. 근데 암이라니. 아닐 거야. 결과는 언제 나온대? 아직 정확하지 않아. 모양이 암으로 의심된다는 거지. 정확한 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암이면 뭐 수술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는 저인데 오히려 걱정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 걱정하실까 봐 저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결과 듣는 날 남자친구에게도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별거 아닐 텐데 유난 떨기도 싫었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내가 암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이없게도 제가 암이라더군요. 갑상선 제자리암이라는데 다행히 극초기로 병기는 일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다지만 내가 왜 암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가 되어 지나가더군요. 힘들었던 10대와 치열하게 살았던 20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암이라니. 난 왜 이리 불운한가 싶었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 착한 암이라고 말하는 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갑상선을 떼어내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부작용도 엄청 많더라고요. 의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듣는데 새삼 갑상선이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병원을 나왔지만 엄마가 걱정할 일들, 나의 결혼, 속상해하실 외삼촌 등등 온갖 걱정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암 소식을 알렸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다독여주며 당장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결혼은 어쩌지? 수술하면 결혼식은 미뤄야 하나? 우리 결혼 이제 3달도 안 남았잖아. 나는 아픈 상태로 결혼하긴 싫어. 은지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무리일 것 같으면 결혼을 미뤄야지. 너무 걱정 마. 물어보니까 갑상선암은 치료도 잘 되는 편이라더라. 결혼 날짜는 우리 부모님께도 네 상황 말씀드리고 상의해 볼게. 엄마는 제가 암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또 혼자서 견딘 거냐며 저를 엄청 나무라셨어요. 그날 외삼촌은 득달같이 집에 달려오셔서는 같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자며 인맥을 활용해 의사까지 수소문해 주셨죠. 그래도 힘들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행히 1달 이내에 유명 대학병원의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일기라 수술만 하면 되고 항암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매년 추적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일찍 발견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온 가족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의 암 소식을 들으셨을 예비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 시어머니 입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소한 전화 연락 한 번은 해서 괜찮냐 물어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물론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좋지도 않은 소식을 굳이 시어머니에게 제 입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건 참 못할 짓 같았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웃긴 건 남자친구도 제 암 소식을 들은 후로 연락에 어쩐지 뜸했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러 갈 때 한 번도 같이 가준 적 없었고 어쩐지 제가 연락하면 제 안부를 묻다가도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 수술 날이 정해져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오빠, 나 수술하기 전에 올 수 있어? 엄마랑 외삼촌이 오빠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서운하다고 하셔. 나는 괜찮지만 괜히 어른들 걱정하니까 잠깐 나 수술 전에 인사만 할 수 없을까? 어, 은지야, 근데 어쩌지? 아무래도 너 수술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 너 수술하는 날에는 미리 잡힌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오빠네 부모님도 나 수술하는 건 들으셨어?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내가 걱정이 되네. 혹시 나 걱정 많이 하셔? 괜찮다고 오빠가 잘 말씀드려줘. 어? 알았어. 암튼 너 수술하고 내가 찾아갈게. 장모님께는 연락 따로 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고 저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회복하고 있었죠. 외삼촌은 저 편하게 쉬라며 1인실로 병실을 예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찾아온다던 남자친구는 제가 수술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복하느라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쯤 되니 서운하더라고요. 엄마도 결혼할 예비 남편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뭐라고 한 소리 하셨고요. 그런데 퇴원을 앞둔 날 뭔가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미리 연락도 없이 병원에 찾아온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시모였거든요. 하필 그때는 엄마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이제 내일 퇴원하는데 전화나 한 통 주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 수술 잘했고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당연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는 어쩐지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는 본인 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쩐지 예전부터 네가 며느리로 영 꺼려지더라니. 이유가 있었어. 네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지? 근데 너도 암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알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기에 병문 안 쳐 오신 건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말하셨습니다. 긴 말 안 하마. 나는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 막는 며느리는 원치 않아. 그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얘, 창창한 내 아들 마누라 병수발 시킬 일이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간데도 내 아들이 마누라 병수발하는 꼴은 못 봐. 저는 말보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제가 죽을 병도 아닌데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걸린 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갑상선 제자리암이래요. 병기도 일기고요. 전유도 없어서 항암도 필요 없고요. 결혼해서 약만 잘 조절하면 임신도 가능해요. 예후도 좋고 저 수술도 잘 됐다는데 어머니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리암은 뭐 암이 아니라니? 어쨌든 네 몸 안에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암세포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암 유전되는 집안 며느리 들일 생각 없어. 파혼해라. 우리 집안에서는 이미 결정했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다. 네 친정엄마한테도 오늘 정식으로 통보하고 갈 거야. 그런데 파혼 통보 말고도 황당한 소리를 더 하셨습니다.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시길래 받아서 보니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 쪽에서 들어간 돈을 조목조목 적어놨더군요. 우리 집안에서 너랑 혼사 추진하며 들어간 돈이야. 원래 파혼하면 각자 부담하고 끝나는 게 맞겠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네가 우리 집안에 암환자라는 하자가 있는데도 결혼하자고 해서 이런 사달을 낸 거잖니. 우리가 드린 돈은 파혼 위자료로 돌려받아야겠다. 거기 적힌 돈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달라고 전해. 파혼 위자료라니. 저는 살다 살다 그런 명목의 위자료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예비 시모에게 따져야겠다 싶어 뭐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목이 메이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안에 외삼촌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는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방혼 위자료요? 내가 무슨 소리 하나 밖에서 듣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끼어드네요. 나 우리 은지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듣자니 우리 은지랑 결혼 약속한 이서방 어머니 되시는가 본데 방혼 위자료라니 참. 나도 이런 개 같은 요구하는 집안에 우리 조카 시집 보낼 마음 없습니다. 방혼이면 방혼이지 위자료는 왜 요구합니까? 대체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조카한테 와서 이딴 갑질을 합니까? 삼촌은 노발대발하시며 남자친구 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삼촌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잠시 움찔하시더니만 이내 고개를 돌려 뭔가 따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외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 마냥 놀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외삼촌 역시 남자친구의 어머니 얼굴을 그제야 보고는 미간이 구겨지셨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 은지 삼촌이라고요? 예, 저분이 네 삼촌 맞니? 오호, 누군가 했더니만 세상이 좁아도 이렇게 좁네.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이 우리 은지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나, 사장님, 제가 너무 큰 결례를 했나 봅니다. 은지가 말하던 삼촌 되시는 분이 사장님이었다니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사장님, 혹시 이 일로 저한테 뭐 불이익을 주시던가 이럴 일은 없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게 회사 들어간 거요. 글쎄요. 김 여사님 같으면 이상하게서 어쩔 것 같습니까? 우리 조카 이따위 꼴 당하는 걸 봤으니 다음 수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시어머니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던 회사가 바로 우리 외삼촌 제조회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전 저에게 파혼 위자료를 달라며 언성을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삼촌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는 말 다 들었어요. 내 조카한테 감히 파혼 위자료라니.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 조카 힘들 때 아들한테 옆에 있어주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기다렸다는 듯 파혼이라니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이참에 그쪽 집안 인상 글러먹었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 내 귀한 조카 김 여사 아들한테 시집 보냈으면 앞길 망치고 건강도 망칠 뻔했네요. 아, 내 말 알아들으셨죠?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올 필요 없습니다. 댁보다 더 잘할 사람 길에 줄 섰으니 그리 알고 그동안 일한 월급 붙여줄 테니 나가주세요. 사장이 직접 해고 통보합니다. 네? 해고라뇨.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다시 우리 아들과 상의해 볼 테니 제발 해고만은 안 돼요, 사장님.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그런데 우리 외삼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잘못했다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나 죽는다고 하면서 뒤로 넘어가길래
처음에는 연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딱 예비 시모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발요, 사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은지가 사장님 조카인 줄 알았으면 절대 파혼 통보 안 했을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자르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남편 대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저를 일방적으로 자르시면 어쩌나요? 그러더니 정말로 까무룩하고 정신줄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어째요? 어머니 정말 기절하셨나 봐요. 빨리 간호사 불러주세요. 걱정 말어. 원래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 성질 못 이겨 혈압 때문에 저런다. 내가 간호사 불러올 테니 기다려. 결국 급하게 병동 간호사를 불렀고 혈압을 재보니 삼촌 말대로 혈압이 급상승해서 순간 졸도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쓰러졌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거기서 왜 쓰러져? 은지 너 혹시 우리 엄마 하는 말에 대들었어? 자기 엄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 오만정이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화낼 것도 없이 담담하게 통보했습니다. 아니? 내가 오빠네 엄마한테 화를 왜 내? 당신 엄마 혼자 미친년처럼 혼자 널뛰기 하다가 뒤로 자빠지시던데? 파혼 얘기하실 거 오빠도 알고 있었지? 근데 정말 너무한다. 내가 꼭 이런 상황일 때 파혼을 통보해야 했어? 그게 나도 엄마한테 나중에 너 태어나고 말하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도저히 암 걸린 며느리를 싫다는데 어쩌냐? 그리고 사실 나도 그래. 나는 자신 없어. 마누라가 암이라니. 나도 생각이 좀 많았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은 됐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마음 없으니까. 응급실에 어머니나 잘 모시고 가. 아참, 오빠네 어머니 회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대.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엄마 회사는 왜? 그걸 네가 어찌 알고 말하는 건데? 오늘 안 사실인데 우리 외삼촌 말이야. 오빠는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던 회사 사장이 우리 삼촌이셨더라? 오늘 어머니가 파혼 위자료 달라고 나한테 난리치는 거 다 보시고는 해고했어. 어쨌든 우리 파혼은 받아들일게. 오빠 어머니가 요구한 파혼 위자료는 개소리인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각자 들인 돈 손해본 걸로 이 결혼은 끝내자. 당혹스러워하는 남자친구는 우리 외삼촌에 대해 물어왔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병원에 있다는 말에 달려온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글쎄 우리 외삼촌한테 한 대 얻어 터질 뻔하고 쫓겨났네요. 그 후 저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엄마와 외삼촌은 파혼하길 잘했다며 하나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집에서 요양하는 와중에 그 사람과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에게 사과를 하겠다나요? 그리고 저에게도 삼촌에게 다시 한번 잘 말 좀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잘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제가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외삼촌이 당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이라니 더 붙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파혼 위자료니 아들 병시중 운운하며 자기 아들 복을 본인이 두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거죠. 그 후로 남자친구와 그 사람 엄마는 저를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파혼 위자료라니 드러나 보셨습니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바람을 피웠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돈을 갈취해 혼인빙자 사기를 쳤거나 했을 경우죠. 암에 걸린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암에 걸린 건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얻은 것도 있네요. 그 덕에 예비시댁과 신랑 될 뻔한 사람의 실체를 알았으니 말입니다.
신기한 건 파혼한 건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마 제가 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어서인 듯합니다. 결혼도 중하지만 저는 앞으로 제 자신과 건강을 위해 갓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함없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지인들 덕분에 잘 이겨내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하셨던 우리 외삼촌 덕에 그래도 파혼하면서 그 막대 먹은 집안에 한 방 먹인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긴 파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째, 아직은 신혼인 임신 8개월 주부입니다. 양가 어른들 모두 새 식구 맞이할 기대에 가득 차 있고, 저 역시 태어날 아이와 만날 생각에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결혼 초반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이 때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름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한 것 같아서요. 구독자분들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 초반 시댁과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절연한 건 아니니 이 점 감안하시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31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입니다. 외동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4살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고 양가 부모님 형편은 고만고만해서 결혼할 때도 우리 기준 큰 문제 없이 했고요. 상견례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시어머니 보시고 좋은 분이라고 걱정 없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엄마가 보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참 성품이 좋으시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지? 너를 큰딸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마음이 놓여. 응,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연애할 때 따로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만나보니까 미리 왕래하고 지내도 됐겠다 싶어. 우리 아가씨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한테 새언니, 새언니 이러면서 살갑게 구니까 진짜 여동생 생긴 것 같아, 엄마. 그래, 시가 식구들 잘 만난 것도 네 복인 줄 알고 잘해. 원래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한 번 보고 나니까 엄마가 한결 마음이 편해. 정말 별거 없이 무난하게 결혼했고 결혼해서 고부 갈등이란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접니다. 그만큼 결혼 전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역시나 시월드는 시월드인 건지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집 식구가 되고 나니까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은 한 세트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아들을 빼앗아 갔다며 대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던 어머니와는 달리 시누이는 어머니가 저 기분 나쁜 말 할 때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서로 남매간 우애도 좋았을 뿐더러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오빠 빼앗아간 올케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살갑게 대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안심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분이 아닐 거라고 얘기해 준 것도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향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 시누이가 결혼 전에 자기 엄마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준 것이 있긴 했어요. 새언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하는 거 괜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우리 엄마가 성격이 마냥 편한 분은 아니거든요.
나야 우리 엄마니까 다 감사하고 이해하지만 언니는 며느리니까 결혼 전에 대강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왜 남자들은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면 고부 갈등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거든요. 제가 오빠한테 지금부터도 교육 잘 시키고 있지만 혹시 언니가 우리 엄마 직선적으로 말하는 뒤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참. 그래도 제 주변 고부 갈등 겪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어머니는 진짜 양반인걸요? 지금까지 딱히 저한테 심하게 하신 것도 없고요. 그거야 결혼 전이니까요. 한 식구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법이잖아요. 저는 사실 오빠가 결혼하고 우리 집 자주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과연 그걸 두고 볼지 모르겠네요. 암튼 언니, 제가 걱정하라고 미리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잘 지내보자고 말하는 거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시집가기 전까지는 제가 있으니까 언니 편은 오빠 다음으로 제가 해줄게요. 알았죠?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진짜 든든하네요. 근데 아가씨야말로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사회생활 짬밥이 있어서 어른들한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왜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처음에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 기분 들어서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대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다른 며느리들이 흔히 겪는 예물예단 문제라던가 결혼 비용 문제로 까다롭게 구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은근히 아들 혼처로 제가 좀 모자라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가령 당신 아들 정도면 전문직 며느리가 줄을 선다거나 아들 인물에 비해 제가 너무 딸린다며 처음 봤을 때 실망했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아내의 내조와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는 아들 가진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는 아들 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 엄마십니다. 딸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집안의 기둥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아들이 최고인 줄 아세요. 어쩔 땐 집착이라고 느껴질 만큼 관심도 과한 편이셨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먹고 다니는 것, 입고 다니는 것에 과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간혹 저를 만나면 남편이 입고 있는 속옷까지 확인하시며 날카롭게 구셨습니다. 신랑 옷은 꼭 다려서 입혀? 사회생활하면서 남자가 행색이 변변찮으면 그거 다 마누라가 욕먹는 거야. 너는 매번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네 신랑은 추리하게 하고 다니면 쓰겠어? 내 말 명심해라. 특히 속옷은 때 되면 다 버리고 새로 사도록 하고. 네, 어머니 신경 써서 할게요. 제가 굳이 참견 안 해도 우리 그이가 알아서 잘하긴 해요. 워낙 성격이 저보다 깔끔해서요.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니? 네가 신경을 쓰라는 거야. 장가까지 간 놈이 매번 자기 손으로 옷을 다려 입어서야 되겠니? 그런 건 마누라가 챙겨야지. 근데 남편이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저더러 늘 남편 옷을 다려주라는 둥 옷을 신경 써서 입히라는 둥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일이죠. 남편이 제 아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매번 듣다가 말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그러시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없던 남편 대신 우리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왜 세훈이한테 오빠 옷을 챙기라 그래? 오빠가 뭐 결혼 전에는 자기가 안 챙겨 입고 엄마가 챙겨주는 대로 입었나? 매번 셔츠도 세탁소 맡겨서 다렸으면서 왜 세훈이더러 그 일을 시켜? 그러지 마, 엄마. 시어머니 노릇하는 것 같아서 나 듣기 진짜 별로다.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대꾸가 쑥 넘어갔는데요. 어머니는 민망해 하시면서 며느리 앞에서 면이 안 섰는지 시누이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엄마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괜히 엄마 말에 토달면 네 새언니랑 나는 더 껄끄러워지는 법이야.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건데 뭘 한다고 그래? 엄마 오지간해. 세연이가 어디 오빠를 거짓골로 놔둘 사람이야?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니까 듣는 내가 민망해서 그러지. 세연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럼 세연이 옷은 오빠가 다려주라고 하면 되겠네? 뭐? 남자랑 여자랑 그게 경우가 같아? 남자가 결혼했으면 마누라 덕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실까? 그럼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맨날 남편 와이셔츠 10장씩 다리고 땀 뻘뻘 흘리면 좋겠어? 제발 딸 가진 입장에서 그러지 말자, 엄마. 시누이 말에 뭐라 더 대꾸도 못하시고 공연히 얼굴만 붉히셨는데 저는 따로 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는데 굳이 말을 보태서 미움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왜 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은 한 세트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아들을 빼앗아 갔다며 대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던 어머니와는 달리 시누이는 어머니가 저 기분 나쁜 말 할 때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남매간 우애도 좋았고 오빠 빼앗아간 올케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를 늘 살갑게 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과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시누이는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라 남편과 함께 종종 만났고 특히 고마운 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뜻밖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내준 돈 중 알고 보니 시누이 돈이 1,000만 원이나 있었다는 거였죠. 그 사실도 저는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제가 시누이 칭찬을 했더니만 남편이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가씨는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얼굴 예쁜 거야 말할 것도 없는데 어쩜 저리 야무지고 사람이 합리적이야?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어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아가씨가 만나는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당신하고 사이 좋은 것도 어찌 보면 아가씨가 성격 좋은 탓도 있어. 원래 남매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대면대면하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속 깊고 착하긴 해. 말이 나왔으니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결혼 비용 있잖아. 내 동생이 1,000만 원이나 보태줬어. 동생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했는데도 자기 시집갈 미천은 충분하다면서 보태주고 싶대. 근데 엄마랑 당신한테는 비밀로 했지. 그 덕에 우리 신혼여행 당신이 원하는 몰디브로 다녀온 거다? 내 동생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내 동생을 이뻐하니까 나도 얘기는 해야겠다 싶네. 어머 정말? 아, 아가씨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큰 돈을 보탰대? 아무리 가족이라도 1,0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야? 그런 돈 선뜻 내놓는 일 절대 쉽지 않거든. 나중에 아가씨 결혼할 때 더 보태서 돌려줘야겠다. 진짜 우리 아가씨 내가 아는 것보다 속 진짜 깊은 사람이네? 남편 얘기 듣고 나서 내심 놀랐습니다. 아가씨가 쿨한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빠 결혼한다고 그런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동생이 과연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꼭 돈을 보태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아가씨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까칠하게 구셔도 내가 앞으로 잘해야겠다 마음먹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꼭 찬물을 끼얹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실 작정인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얼마나 시자 노릇을 하려 드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냥 주말에 같이 식사나 하자는 시아버지 부름에 갔더니만 어머니가 아주 정갈하게 제 앞치마에 이름까지 새겨서 내어주시고 제 손에 맞는 고무장갑을 준비하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시집에 왔으면 시댁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고 주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야. 오늘 일부러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자고 한 거니까 나한테 잘 배워둬라? 대뜸 이러시더니만 시댁의 그릇이 어디에 있고 제사에 쓰는 그릇, 손님상에 내는 그릇 다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네요.
어느 정도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저는 그날 식사 준비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집 규칙에 맞게 다시 배우도록 해. 너도 알겠지만 나는 조미료는 절대 안 써. 식구는 많이 없지만 먹을 만큼만 음식하는 건 싫어한다. 넉넉하게 해서 식구들 실컷 먹이는 게 내 신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는 칼질부터 제대로 다시 배워야 할 성 싶구나. 그러다 재료가 아니라 네 손부터 썰겠다 얘. 저는 어머니 예단에 잘하던 칼질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어쩌어쩌 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면서 식사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 남편은 내내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자기 엄마가 저에게 유독 엄격하게 구시며 시집살이를 시킨다 싶었을 거예요. 엄마, 오늘 모처럼 식사로 온 건데 이러기에요?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같이 할게요, 엄마. 내 앞치마에도 내 이름 새겨줘요. 갑자기 며느리 들어왔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실까, 우리 엄마? 그러자 바로 어머니 타박이 돌아왔습니다. 얘, 내가 언제 네 아빠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거 봤니? 앞치마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본가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게 말이 돼? 다 며느리로서 거쳐가는 과정인 거야. 유난 떨지 말고 저리 가. 하필 그때는 시누이가 자리에 없었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결혼 전에 상견례 할 때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하셨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집안은 절대 아닙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예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부리듯이 대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귀한 딸 우리 집에 와서 혹여 마음고생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 어머니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막상 결혼하니 저에게 왜 그리 엄격하게 구시는지 가만 보니 어머니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 바깥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한다는 마인드고 남자는 집안일 자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 하면서 어머니 기준에 맞게 집안일에 남편 내조까지 다 하는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시댁에 갔을 때만 저를 닥달하시는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아들네 집에 매일 전화하시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결혼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 안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생활 방식을 젊은 저희 부부도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아침밥을 육첩 반상으로 챙겨 드실 정도로 아침밥에 목숨을 거셨는데 항상 우리 부부가 출근 준비로 바쁠 때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아침밥을 먹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남편은 센스가 적당히 있어서 안 먹은 날에도 항상 먹었다고 하고 잘 넘기곤 했습니다. 문제는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우리 부부는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꼭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깨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침은 먹였냐며 저번에 준 반찬 남편에게 잘 먹이라며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행여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난리가 나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밥도 안 챙겨 먹고 자느냐고요. 전화 오는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아침 7시 조금 넘는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무음으로 해놓고 자곤 했는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면 보통 부재중 전화가 대여섯 통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리면 당연히 화를 내셨어요. 지금까지 장거냐면서 얼마나 호통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게을러서 나중에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애는 어찌 키우겠냐면서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고 싶은데 늘 찍혀있는 부재중 전화가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보다 못해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어머니에게 한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 부부고 신혼이에요. 주말에 늦잠 좀 잘 수 있지 왜 집사람을 못 살게 구세요? 자꾸 이러시면 이제 엄마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급한 거 있으면 앞으로 이 사람 말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못 믿어오면 내가 주말 아침마다 갈 테니 밥상 차려주시던가요. 출근할 때 엄마가 매번 밥상 차려주신 것도 아니면서 왜 결혼해서 이러세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결혼 초반이라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말을 하는 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주는 후부터 아침에 전화하는 일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큰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는 점점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준 게 영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노골적으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매번 가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듣는 레파토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가끔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줘서 진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놈의 밥타령은 매번 반찬을 싸주실 때마다 어찌나 하시는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싸주시면서 귀엽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찬을 해주면 네가 알아서 좀 차려 먹고 먹이고 하면 얼마나 좋냐. 네가 내 맘에 들게 제대로 안 하니 내가 불안해서 확인한 거잖아. 시험에 확인자나 듣기 싫으면 차라리 밥상 차린 거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보내든가. 그러면 내가 좀 안심을 하겠구나. 시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옆에서 반찬을 담다 말고 멈칫하더니만 한마디 하는데 와, 구세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지 그래요? 와, 진짜 내가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엄마는 아들 밥 챙겨주는 걸 왜 새언니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반찬 챙겨주고 잘 먹으라 하면 될 일이지. 나 같으면 시어머니가 엄마 같은 말 하잖아? 반찬 이까짓 거 안 받아가고 말겠어. 너는 왜 또 참견이야? 네 올케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하는 건데 자꾸 엄마 체면 떨어지게 옆에서 말을 보태고 그래. 어머니는 공연히 신우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어머니 말에 질 신우가 아닌지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한테 잘 챙겨 먹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한테 잘 챙겨 먹으라고 해. 언니가 뭐 오빠 밥상 차려주면서 떠받들라고 우리 집 시집 왔어요? 새언니랑 오빠랑 맞벌이 하면서 경제활동 집안일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새언니가 오빠 수발되길 바라면 차라리 언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 그래. 그럼 되겠네. 이번에도 시누이의 승리였습니다. 논리로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당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곧이어 부엌으로 온 남편에게까지 한 소리 듣고 결국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매번 어머니의 시댁 룰 습득 강요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한답시고 꾸역꾸역 시댁 행사를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다고 오라고 하면 가는 며느리가 저였습니다. 신혼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불편해지기만 하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고부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에서 시댁과 절연했다. 명절에는 남편만 시댁에 보낸다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시누이가 결혼 앞두고 예비사위를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는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정말 귀하게 자란 딸이야. 그리고 요즘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맞벌이하는 세상이잖나.
그러니 둘이 공평하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내를 많이 아껴줘. 나는 그거 하나만 약속해주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네. 그럼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늘 아내 아껴주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워낙 현명해서요. 아마 제가 꽉 잡혀 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기사 우리 딸이 좀 야무져야지. 나는 제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어도 혼자서 알아서 제 앞가림 다 하고 큰 애야. 시집 갈 때 부모한테 부담 안 주겠다고 열심히 산 아이야. 자네가 잘해주게. 부탁해.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할 때 했던 말을 시어머니도 어쩜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딸 시집 보내면서 걱정이 많으셨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며느리인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첫 해 명절을 보내며 그 기대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결혼해서 맞은 첫 명절에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 첫 설날을 앞두고 저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제 군기를 잡으려 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게도 전에 두려웠습니다.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갔더니만 을에 다른 며느리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시키셨어요. 저만 혼자 명절 준비를 한 건 아닙니다. 집안 행사 있으면 늘 시누이나 남편이 같이 옆에서 거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이듬해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어머니는 유독 이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얘 서연아, 너는 그냥 거실에서 TV나 봐. 뭘 거들겠다 그래, 응? 일할 사람 있는데 굳이 손 거들 필요 없어. 시집가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일이야. 친정에서는 일 안 하고 쉬는 거야. 시누이가 저랑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려고 하니 뒤집개까지 빼앗으며 저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차마 시누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저도 어머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시집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데 이번 설날이 친정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오늘은 일하지 말고 맘 편히 쉬세요. 이 정도면 저 혼자서도 금방 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말에 곱게 가서 놀고 먹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남편에게도 앞치마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도 같이 하자, 빨리 와. 오빠도 결혼했으면 이 집 장남 노릇을 해야지. 새언니만 며느리 노릇하게 놔둘 셈이야? 어머니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리 말을 하니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엄마 말 안 들려? 갑자기 왜 네 오빠한테 일을 하라고 그래? 얼른 둘은 저쪽 가서 과일이나 먹고 쉬라니까?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혼자 시댁 부엌에서 명절 준비하면 좋겠어? 가만 보면 엄마도 되게 내로남불이야. 제발 엄마, 시어머니 노릇 그만해. 나 엄마 때문에 언니한테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안 하던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매번 엄마는 오빠만 위했지 나한테는 집안일 다 시켜놓고 갑자기 왜 곱게 자란 딸 취급하고 그래?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를 언제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쨌든 너는 하지 말어.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잔말이 많아? 저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슬쩍 거실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고 할 말을 대신해주는 시누이가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 날, 바로 명절 당일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친척들이 많이 없다고는 해도 작은 집 4식구에 고모님 댁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손님이 오는 거잖아요. 전날 명절 음식 하는 것도 꽤나 힘들었는데 아침 일찍 차례 지내겠다고 친척분들이 오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새벽같이 시댁에 가서 차례상 차리고 치우는데 벌써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 명절이라 우리 친정에서도
사위와 딸이 오기를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전은 시댁에서 보낸다 해도 늦은 점심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신우도 살짝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따가 음복하고 나서 치우는 건 제가 할 테니 오빠랑 얼른 친정 가세요. 어제도 음식하느라 늦게까지 힘들었잖아요. 첫 명절이라 언니 친정 부모님들도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언니 외동인데 두 분이서 언니만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렇죠? 그래도 될까요? 작은 댁은 아직 가실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고모님도 점심때 오신다고 하고요. 그냥 가기가 영 마음이 불편하네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오늘은 언니 가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언니 할 일 다 했는걸요 뭐. 신우이 말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물론 남편도 신우이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보다 상을 치우는 손이 다급했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길래 당연히 저와 남편이 친정에 가는 줄 아시겠거니 했어요.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친정에 가자면 명절이라 도로가 밀리면 거의 2시에 도착할 듯 싶었습니다. 혹여 일하는 차림으로 가면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기 전에 신우이에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지금 설거지하고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듯 싶어서요. 뒷정리는 대충 했으니 설거지만 좀 부탁할게요. 그래요 언니 걱정 말고 얼른 오빠랑 옷 갈아입고 친정 가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 말을 듣고는 갑자기 불효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 너 지금 어딜 간다는 거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친정에 간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 반응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화난 얼굴로 저리 말씀을 하시다니요. 예 어머니. 지금 출발해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서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랑 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친정 가면서 네 할 일도 다 안 하고 신우이한테 감히 설거지를 시키고 가? 우리 서연이 몇 달 있으면 시집 가는 애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아까운 딸한테 뭐? 어디 하늘 같은 신우한테 설거지를 시켜? 너 앞치마 도로 입고 저거 다 하고 가라. 알겠니? 저는 이제껏 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으셔도 말대꾸 한번 대차게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눈물이 울컥 나오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한다고 손모가지 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어제부터 며느리돌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친정부모님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달 전이에요. 저 외동이라 부모님이 적적해 하실까 봐 아가씨가 빨리 출발하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어머니. 아가씨가 먼저 저 생각해서 설거지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어머니가 이러시니 저 정말 서운하네요. 설사 우리 딸이 그랬대도 네가 하고 가야지. 우리 딸이 며느리인 네가 할 일을 해야겠어? 그때 옆에 있던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미쳤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깟 설거지가 뭐라고. 이깟 설거지라니. 너는 왜 나서서 종년을 자처해? 올케가 있으면 신우이가 대접받고 살 생각을 해야지. 네가 새언니 보고 설거지 해줄 테니 가라고 한 건 맞아? 정말 네 입으로 그런 거니? 뭐 하러 그래? 시집가면 어차피 하기 싫어도 할 일을 왜 네가 사서 하느냐 말이야. 그러자 신우이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엄마, 요즘이 조선시대야? 아니면 엄마가 시집살이 한 80년대냐고. 솔직히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같았으면 진짜 영 끊고 살 것 같아. 엄마, 역지사지 알지? 좀 생각을 해봐. 엄마는 꼭 내가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자 어머니가 움찔하시면서 되물었습니다. 뭐? 똑같이 당하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 정도면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아니야. 엄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똑같이 얘기해줄게.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아침에 전화해서 나보고 신랑 아침밥 챙겨 먹이라고 하면,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반찬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밥상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면, 그럼 엄마는 어떨 것 같아? 그러자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지 묵묵부답이더군요. 엄마, 내가 명절날 설거지하느라고 친정에도 못 오면 어떨 것 같은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엄마랑 똑같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엄마는 그것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다 할 거야? 진짜 그러지 말자, 엄마. 새언니가 이 정도면 시집 와서 진짜 엄마 많이 참아준 거야. 이번 일로 새언니가 엄마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엄마 할 말 없을 정도라고. 나 같으면 벌써 이혼하거나 시댁이랑 영 끊고 살겠다고 했을걸? 엄마는 내가 시댁 가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시어머니라고 올케한테 막대하면서 딸은 대접받기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야. 그때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이 사달을 보고는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 분위기 뭔데? 설마 엄마 또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 한 거야?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런 거야? 이 좋은 명절에 왜 엄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오빠, 오빠도 중간에서 똑바로 해. 오빠가 자꾸 미적지근하게 하니까 엄마도 새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 새언니 친정부모님이 알아봐라. 당장 딸 이혼시킬걸? 어휴, 나 시집가면 계속 이럴까 겁난다. 시누이 타박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사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시다가도 시누이와 남편이 한편이 되어 어머니를 나무라니 뭐라고 얘기도 못하셨죠. 저도 그날만큼은 어머니에게 서운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지금 친정으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다리셔서요. 아가씨 고마워요. 미안하지만 설거지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당분간 저 시댁 안 올게요. 제가 오늘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일 전부 거역 안 하고 맞춰드렸는데 정말 오늘은 너무하셨어요. 어머니도 아가씨 시집가서 저 같은 취급받으면 어떤 기분이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누이가 남편에게 저 따라 나가라는 눈짓을 하니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첫 번째 명절을 난리통 속에 보냈습니다. 연휴에 신우가 따로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속상한 거 미안하다고. 신우이가 대신 사과하길래 신우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하실 사과를 왜 아가씨가 하세요? 저 당분간 어머니랑 거리 두고 지낼 생각인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언니, 우리 엄마도 며칠 고민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언니 가고 나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이러다가 아들이 엄마 안 보고 산다 그러면 어쩔 거냐니까 엄마가 완전 뜨끔하시던데요? 아마 엄마 자존심에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연락하실 거예요. 그럼 언니가 엄마 하는 거 봐서 슬쩍 사과만 받아주세요. 물론 언니 당분간 우리 집 안 오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신혼인데 솔직히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신우이 말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드는 생각은요. 어머니는 절대 며느리에게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실 양반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먼저 하셨어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에 오시라 했죠. 설마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사과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날 찾아오신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직접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과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조건부 사과와 진심을 담은 사과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나름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지난 설에는 말이다.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왔다. 아휴,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예전에 고약한 우리 시어머니는 자꾸 닮아가는지. 공연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하는 거 보니 내가 아들 키운 공을 너한테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를 좀 했나 봐. 어쨌든 미안하다. 딸 가진 내가 그래서는 안 됐지. 많이 서운했니? 네, 어머니, 저 정말 서운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러셨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이 시집살이를 시키시니까 제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인데 진심으로 미워했겠니? 내가 며느리 길들이려는 생각을 한 게 잘못인 것 같구나. 네가 마음 상한 건 사과하마. 처연이가 니들이 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할 말 없다고 호통을 치는데 정신이 번쩍 들지 뭐니.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그동안 저에게 하신 언행을 생각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하시는 사과가 딱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혹여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분간 시댁에 오지 말고 둘이 몇 달이든 재미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진심이구나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시누이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는데 시누이 역시 어머니 말대로 당분간은 시댁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엄마가 자존심 버리고 언니한테 사과한 거니까 마음은 받아주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영 못된 막장 시어머니는 아닌가 보네. 저 결혼 전에 한번 우리 신랑 될 사람이랑 놀러 갈게요. 언니, 그때 얼굴 보시자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쨌든 아가씨 덕분에 저 진짜 어머니랑 등 돌릴 뻔했는데 좋게 넘어갔네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주말에 놀러 다니고 친정에도 가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했답니다. 아가씨 결혼 앞두고 시댁에 처음 갔는데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에게 뾰족하게 굴지 않고 그야말로 손님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지난 봄에 결혼했는데요. 시누이 얘기 들으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친정 올 때마다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얘기하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엄마,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한테 너그럽게 해야 해. 그래야 며느리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알지? 엄마가 며느리를 강하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며느리는 더 멀리 도망가는 거? 그럼 어머님은 대답 없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신답니다. 지금이요? 저는 시댁과 그럭저럭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고부관계가 아주 살갑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가깝게 지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조금 거리는 있어도 서로 선을 지키며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이 정도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저는 남편보다 딱 부러지는 시누이 덕에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성격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솔직히 가족과 연을 꿈고 사는 건 영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소중한 조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